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이고요. 자, 이번 강의는 베이직 포인트 7번째 강의로 ing 형태와 ed의 형태, 현재 분사 혹은 동명사라고 불리는 ing 형태와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ed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혹은 효율성을 약간 미덕으로 삼는 언어라서요. 뭔가 하나의 단어, 의미, 개념을 여기저기에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ing 형태와 ed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요. VING, VED 써 있죠. 여기 V가요. 동사입니다. 자, 동사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면서 개념을 덧붙이면서 이 만들어진 개념을 여기저기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개념을 덧붙여서 재활용하는 게 ing와 ed 형태이다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ing 형태를 붙이면 어떤 개념이 덧붙는지 혹은 ed 형태를 붙이면 어떤 개념이 덧붙는지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다룰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어떤 개념이 덧붙게 되느냐? 사실 이름만 보면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분사, 영어로는 present participle,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명사, 영어로는 gerun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름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죠? 일단은 이 이름은 살짝 무시하시고, 자, 개념에, 자, 어려울수록 개념에 충실하시면 돼요. 개념과 원리. 자, 보세요. 동사에다가 ing를 덧붙이면요. 어떤 개념이 덧붙게 되느냐? 사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영어를 정말 처음 배우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뭔가 ing 붙이면 어떤 개념이 된다, 어떤 느낌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돼요? ing 붙이면 어떤 느낌, 어때요? 뭔가 막 하고 있는 뭔가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동사에다가요, ing를 붙이면요, 말 그대로 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일단 되고요. 뭔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능동의 의미도 살짝 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라고요? 그냥 자기가 뭔가 막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 자,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a sleeping baby. sleep 보세요. 동사로 자다라는 동사인데, 야야, 내가 여기다가 ing 붙이면서 재활용할게. 근데 ing 붙이면은 개념이 덧붙어 자다가 자고 있는,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자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고 있는 아기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되죠. 자, 이걸 의미를 파악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동사의 의미에다가 ing에 뭔가 막 진행되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맥락에 맞게 뚱 집어넣어서 유연하게 의미를 그냥 파악하면 됩니다. 이름을 막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개념을 넣어가지고 맥락에 맞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죠. 또 볼게요. The boy sitting in the room is Peter. 자, 행위자 등장합니다. The boy, 소년인데 sitting in the room. 잠깐만. sit 하면 앉다라는 동사인데 ing를 붙이면서 앉고 있는, 앉아 있는 정도의 의미가 되죠. 방 안에 앉아 있는. 가만.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 뒤따라온 수식 관계인 거네.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 방에 앉아 있는 소년의 존재와 상태는 피터입니다. 방에 앉아 있는 소년은 피터입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보세요. 그냥 ing의 개념 앉다라는 걸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활용한 겁니다. sit, 앉다, sitting, 앉아 있는 개념 가지고 넣어가지고 어순에 맞게 의미 파악하면 끝. 자, 이게 무슨 뭐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구분할 것도 없고 이름 칭할 것도 없고 그 개념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문장 비동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Steve is eating a banana. 자, 보세요. 스티브의 존재와 상태는 먹다인데 ing 막 진행되는 중이니까 먹고 있는 중이고 대상은 바나나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 그냥 그대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를 가만 보자. 이거 ing니까 뭐가 동명사가 현재 분사 필요 없다니까요. 먹다, 먹고 있는 개념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잠깐만 좀 더 볼게요. 보시면 a sleeping pill. 자, sleep 동일해요. 자다인 건데 ing 덧붙였어. 자, 근데 ing 덧붙였으니까 자고 있는인데 가만. 자고 있는 약인데 약이 막 자고 있나? 좀 이상한데? 이 경우에는 그냥 잠자기 약. 잠자기 약이니까 수면제. sleeping pill 하면 수면제가 되는데 가만.
뭔가 생긴 건 비슷한데 조금 뭔가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잠자고 있는이 아니라 그냥 잠자기 이야기니까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sleep에 ing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잠자다, 잠자기, 잠자기, 수면제. 자, 이거를 가지고 뭐 명사로 쓰였니 뭐니 막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잠자기, 약, 수면제구나. 의미 파악 어렵지 않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Steve finished studying. 자, 스티브는요, 행위자. finish 끝냈어요. 동작인데 studying, ing에 있네. 야, 진행되고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를 끝냈다. 의미 파악 됐죠? 끝.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Steve kept reading a book. 스티브는요, 행위자죠. kept, 유지했어요. 계속했어요. 뭘 계속했어? reading, ing네, 진행 개념인데 책을 읽고 있는 거를 계속했습니다. 책 읽던 거를 계속 읽었습니다. 의미 파악 됐네? 끝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얘는요, 따지고 보면 요거랑 좀 차이가 있고요. 요거랑도 좀 사실 살짝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야. 자, 봐봐. 스티브는 끝냈다. 공부하기를 끝냈다. 공부하기. 자, 얘는 명사처럼 쓰였어. 얘도 봐봐. 잠자기야, 잠자기. 잠자는이 아니라 잠자기야, 잠자기 이야기야. 자, 명사처럼 쓰였어. 뭐 이렇게 두 개가 살짝 느낌이 다른데 막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무슨 뭐 명사처럼 쓰였다라를 하고 할 때는 동명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처럼 뭔가 형용사처럼 막 수식을 하고 막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일단 근데 현재 분사 의미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의미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자, 보세요. 현재에 분리되어 나온 품사예요. 분리되어 나온 품사, 분리되어 나온 품사, 분리되어 나온 형용사. 현재 개념을 분리시켜 가지고 나온 형용사라는 의미예요. 자, 영어로 present participle, 현재죠. participle이요. participate, 어떤 참여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인데 현재의 의미를 다른 데 참여시키는 것 정도의 의미예요. 현재의 의미를 다른 데 참여시키는 형용사 정도의 의미. 자, 밑에 거는 동명사, 동사의 동이고요. 명사의 명이에요. 동사가랑 명사랑 다 되는 예. 동사의 명사형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ing가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로 쓸 때는 동명사가 되고 형용사처럼 쓸 때는 현재 분사다라고 막 이렇게 막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구분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 이름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의미가 없냐면요. 원어민들도요. 자,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원어민들도 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막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자, 근데 그럴 때 실제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거 자체를 ing 형태, ing form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ing 형태이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구분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 원어민조차 구분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막 배운다고 막 구분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즉 뭐냐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사에 ing 붙이면 뭔가 진행의 개념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개념을 가지고 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걔가 형용사처럼 쓸 때도 있고 명사처럼 쓸 때도 있고 여기저기 재활용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냥 맥락에 맞춰서 유연하게 재활용해서 쓰면 된다라는 게 끝입니다. 자, 그게 ing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d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름도 과거 분사예요. 이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일단 과거 분사 뭐냐면은 여러분 동사 같은 거 외울 때 과거형 외울 때 왜 want, wanted, wanted, write 같이 뭐 불규칙 변화는 write, wrote, written 이라고 할 때 자, 외웠던 요거 뭐 3단 변신한다라고 했을 때 외웠던 요거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요. 자, 얘도 이름 한번 볼게요. 과거 형태에서 분리되어 나온 품사, 분리되어서 활용하는 형용사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과거의 의미를 끄집어서 분리시켜 가지고 형용사처럼 쓴다라는 말인데 자, 그럼 과거의 의미, 자, 과거의 어떤 연장선상이잖아요. 과거의 의미를 분리시켜 나온다. 과거의 의미를 좀 끌고 들어온다는 말인데 과거의 의미가 뭔데? 여러분, 과거형 의미가 뭐예요? 과거 지난 거, 끝난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그 다 돼 있어. 뭐 어쩔 수 없어. 맞아요. 뭔가 막 되어 있어. 되어 있는 완료된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약간 수동의 뉘앙스까지 담겨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름은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ed이 붙이면은 과거형이잖아. 근데 과거 동사의 과거형은 아니지만 과거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뭔가 재활용할 건데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한다. 과거의 개념이 뭔데? 이미 그 끝난 것, 되어 있는 것, 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수동의 개념을 끌고 와서 이 개념을 넣으면서 여기저기 재활용할 거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past participle이라 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PP 줄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PP 형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도요 PP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ED 형태다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PP 형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기본 이름은 이름 복잡해 어려워. 기본 개념 뭐냐? 과거의 개념, 되어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이 개념을 여기저기 재활용할 거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수식 관계 얘기할 때 a book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 따라오는 수식 어순인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 written 쓰여진 스티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자, 이렇게 저 write 쓰다인데 썼다 쓰여진 게 끝나 있는 그 개념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재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또 그리고 우리 비동사랑 조합하면서 뭐 수동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문의 존재와 상태가 클로즈하면 닫다고 클로즈드 닫혀진 상태입니다. 의미 그대로 되면서 자 클로즈 닫다의 동사 의미가 활용돼 가지고 쓰여 있죠. 또 마찬가지로 스티브 is gone. 스티브의 존재와 상태는 gone, go, went, gone이에요. go 가다인데 간 게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간 상태, 없는 상태. 스티브는 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스티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됐었죠. 이렇게 지금 재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활용된다라는 거. 근데 이미 의미를 파악할 때 이거를 뭐 과거 분사니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넣어가지고 동사의 의미와 함께 이 개념을 넣어가지고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파악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 자, 근데 또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원래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이 과거 분사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면요. 아예 사전 자체에 형용사처럼 등록까지 돼버려요. 예를 들면은 written이라고 사전에 한번 쳐보시면요. 뭐 write의 과거 분사라고 써있기도 하지만 그냥 문서로 쓰여진, 문서로 뭐 쓰여진 이렇게 아예 의미가 되어 있고요. 또 closed 같은 경우도 close 닫다의 과거 분사이긴 한데요. closed 닫힌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쓰여요. 써있어요 아예 사전에. 또 gone도 마찬가지입니다. gone 고의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사전 찾아보시면 형용사 사라진 이렇게 아예 네, 과거 분사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면은 과거에서 분리되어 나온 형용사인데 그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면은 그냥 아예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까지 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한번 예문 볼게요. The Army 군대인데요. Led by Steve won the war. 가만. The Army 군대가요. Led 이끌었다. Lead잖아요. 이끌었는데 by Steve 뭐야 이거? 이거 의미 파악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이 따라 나온 이 동작이 얘가 동작이에요. 이게 동작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과거 분사로 자세한 설명 수식에 따라온 거고 그 군대가 이겼다. 전쟁을 이겼는데 어떤 군대? 스티브에 의해서 리드 되어진 이끌어진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 근데 방금 본 것처럼 레드가 레드다 보니까 이게 과거형, 동작의 과거형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과거 분사로 쓰여가지고 뭔가 수식으로 쓰인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과거 분사임, 이거 여기가 동작임이라고 누가 메모를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실제로 그냥 읽으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본 것처럼 군대가 이끌었는데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이 안 나왔네. 동작이 또 나왔네. 이거 뭐 얘가 동작이 아니라 얘는 그냥 수식인 거구나. 한번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게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 읽어보면서 맥락과 어순에 맞춰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근데 보세요. ED 형태다 보니까 동사의 과거형이랑 생긴 게 똑같다 보니까 얘가 과거 분사로 쓰인 건지 진짜 동작의 과거에 쓰인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또 볼게요. 더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The book read most in the 뭐야? 책이 읽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합니다. The book인데요. 여기는 read야 read. read에서
과거 분사한 겁니다. 읽혀진, 가장 많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존재어 상태가 성경책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게 리드가 리드 레드 생긴 게 똑같은데 이게 동작으로 쓰인 건지 과거 분사로 쓰인 건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자, 단서들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책이요 레드 읽었다라고 하면 대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읽었다 모스트를 읽었다 뭐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얘가 동작이 아니라는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동사로 쓰인 거였으면은 지금 뭐 현재형이면은 s가 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순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상황들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형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쵸? 이게 항상 어순과 맥락과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보면서 한 번에 이게 지금 수식이구나. 이 동작은 실제로 이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요.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그게 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뭐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경험이 많아야지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ed 형태 붙이면 완료 수동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냥 곳곳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 그리고 이런 형태 때문에 이게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정말 동작의 과거인지 진짜로 과거 분사인 건지 좀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두시라.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만 해두시고 실제로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많은 문장을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사에다 ing 개념, 동사에다 ed 붙였을 때 어떤 특정 개념을 덧붙이면서 재활용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ing 덧붙이는 거 이름을 현재 분사 혹은 동명사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는데 자, 이거 복잡해, 어려워, 구분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기본 개념 뭐다. 막 진행되는 거 어떤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개념이 되더라. 그 개념 가지고 맥락에 맞춰가지고 어순에 맞춰가지고 그냥 쓱쓱 유연하게 이미 파악하시라라는 거. 또 ed 형태도 마찬가지요. 이름 자체는 과거분사라고 한다. 그래서 past participle, pp 형태라고 하는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 자체가 과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 끝난 거, 되어 있는 것, 완료.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어떤 수동의 개념이 들어가니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원포인트 문법들에서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훈련 강의들에서는요. 이거를 무슨 현재 분사, 뭐 동명사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고 동사 다음에 ing 붙이면 그냥 ing 형태라는 말 많이 쓸 거고요.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 혹은 pp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ed 형태라는 그냥 생긴 거 그대로를 명칭으로 자주 부를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냥 그럴 거라는 것까지 그냥 참고해 두시면서 개념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